그래서 프리랜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프리랜서는 개발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프리랜서를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제로초 토크 주제는 개발자가 프리랜서 하다가 망하는 이유거든요. 예. 조금 어그로성이 있긴 한데, 이와 더불어서 제가 왜 프리랜서를 하는지랑 그 다음에 저의 전략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막 퇴사하고 싶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분이 퇴사했다고 하면 막 축하해주는 짤들 많이 올라오죠. 이 짤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퇴사를 축하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축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퇴사하고 나서 뭐 바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조금 뭐 휴가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회사 가기는 싫고 하면 프리랜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프리랜서에 대해서 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잘만 하면 재택근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한국 소프트웨어 협회인가? 코사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임금표를 매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정보처리 기사 그 자격증 따면 초급 기술자거든요. 초급 기술자 월 평균 임금이 450만원. 그러면 이거 보고 사람들이 엄청 깜짝 놀라요. 450만원 솔직히 개발자가 받기 힘든 돈이거든요. 월 평균 임금으로는. 그래서 나는 뭐 경력이 더 있다 하면 고급까지도 가시고, 뭐 특급은 아마 제 영상 안 보시겠죠. 기술사는 그리고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기술사는 아마 점점 더 사람 숫자 없어질 거예요. 어쨌든 보통 대부분이 이제 초급에서 고급 이 정도 되실 텐데, 나는 회사에서 이런 돈을 받아본 적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곱하기 12 하면 1년 연봉 되네. 중급 기술자로만 쳐도 한 달에 500이니까 1년에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프리랜서 해볼까 솔깃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도 이거 처음 보셨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대학교 졸업하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따면 바로 초급 기술자가 되는데, 4년제 대학교지만. 어쨌든 인원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냐면, 이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고급 기능사랑 초급 기술자 이 사이 보이시죠? 이게 이 분류가 얼마나 어이없는 분류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볼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 표에 혹하고 재택근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프리랜서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 엄청 불경기예요. 불경기인데 프리랜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무모한 짓이고, 한 1년, 2년 하시다가 대부분 다 후회하고 직장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무턱대고 뛰어들어서 그런 건데요. 월 평균 임금, 이게 공식적인 게 맞아요. 실제로 이 정도 받아야 되고, 이게 1년 내내, 그러니까 12달 내내 들어오면 프리랜서 할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프리랜서 하면 안 받는 게 있죠. 퇴직금 못 받고, 상여금 없고, 성과급 없고, 그 다음에 건보료, 국민연금 이런 거 회사에서 일정 부분 내주잖아요. 한 5% 이상 내주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 다 자기가 직접 내야 돼요. 그래서 뭐 퇴직금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해보면 이거에 12를 곱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 이거에 한 10 정도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나 중급 기술자인데 500만원에 10 곱하면 연봉 5천, 연봉 5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있는 게 1년 내내 일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1년 내내 일 구하는 게 쉬울까요? 프리랜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프리랜서 하다 보면 곱하기 12가 아니라 곱하기 10을 해야지만 대충 맞는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회사가 내 월급을 줄 때 내 월급이나 연봉 말고도 나한테 돈을 생각보다 많이 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프리랜서가 됐다고 쳐봐요. 프리랜서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쳐보면 보통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 프리랜서로 해서 회사에도 가든지 아니면 뭐 일 따로 구해서 뭐 재택근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팀을 꾸려서 하는 방법. 디자이너 프리랜서 1명, 나 프론트엔드 프리랜서, 백엔드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3명이서 뭐 팀 꾸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프리랜서 하는 김에 진짜 직원들 밑에 두고 개인 사업자도 내고 해서 사업을 하나 차려보겠다. 간단한 에이전시나 SI 같은 그런 사장이 한번 돼보겠다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망해요. 아무 준비도 없으면요. 일단 사업부터 한번 말을 해볼게요. 사업을 할 때 이제 초급 기술자 3명을 투입한다 하면 한 달에 이제 1,500만 원씩 견적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초급 기술자 3명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면 1,500 정도가 아니라 최소 3,000에서 4,000 사이를 받아야 돼요. 한 달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입이 떡 벌어지죠. 왜냐면 이 정도를 지불할 회사들이 고객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임금표가 있죠. 지금 임금표에서 이걸 맨먼스라고 하는데 임금표에다가 재경비랑 기술료가 붙어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임대료도 있어야 되고 막 직원들 복지나 뭐 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이런 거 다 재경비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거 기술료로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임금의 110% 정도 되고 이게 한 재경비 기술료 합쳐서 150%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1,500만 원이면 이게 150%면 2,2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에 3,700만 원씩 요구해야지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여러분들도 초급 3명 쓰는데 단가가 3,700만 원이다 한 달에. 이러면 미쳤다는 소리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할인 같은 거 들어가서 할인 30% 40% 또는 재경비나 기술료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단가 낮추기, 출혈 경쟁 생기고 임금이라도 높게 받으려고 경력 뻥튀기 하는 꼼수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프리랜서랑 크게 상관 있는 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프리랜서를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프리랜서 팀이에요. 프리랜서 팀으로 하면 자기 몫의 임금만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경비나 기술료 이런 거 안 받고 임금만 받아서 운영이 가능해요. 대신에 그러면 다 프리랜서 팀 하지 왜 회사를 차리냐 하시면 이제 정부 사업 같은 거 할 때 정부가 입찰을 프리랜서 팀한테는 안 주고 사업체한테 많이 주기 때문에 프리랜서 팀은 일 따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신에 가격 경쟁력 있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분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따올 수가 있어요. 정부 사업 이런 거 빼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팀을 못 꾸리겠다 하면 개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은 보통 재택근무 꿈꾸시고 프리랜서를 하는데 재택근무 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회사에 파견 또는 상주로 가서 직접 고객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고 요 정도의 금액을 받는 임금표의 금액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시거든요. 일단 그런 재택근무를 못한다는 거에서부터 여러분은 꿈이 깨지는 거죠. 사실 재택근무 못하고 이렇게 회사에 파견 상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언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매번 프로젝트 하나 끝날 때마다 다음 프로젝트 구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솔직히 회사에 파견 상주로 프리랜서 할 바에는 그냥 회사에 취직하는 게 더 나아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프리랜서는 개발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프리랜서를 하시면 안 돼요. 프리랜서는 사업자거든요. 사업자는 사업을 잘해야 돼요. 사업,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야 되고 협상을 잘해야 돼요. 협상을. 이게 프리랜서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일을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나 리액트, 뷰 이쪽의 일은 골라서 받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저는 일단 책을 썼잖아요. 노드 교과서라고 잘 나가는 책 하나 썼고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고객들한테 PR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PR 같은 거, 영업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놓고 하니까 막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난 뭐 쌓아둔 것도 없고 막연히 프리랜서 한번 해볼까? 일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고객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주로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에이전시나 SI 업체에서 자기 그 프로젝트 맡겼다가 P본 분들을 많이 제가 AS를 많이 해주거든요. 이럴 때 문제가 이 고객들이 매우 까다로워져 있어요. 아까 SI나 에이전시 이런 데 가면 재경비, 기술료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 뻥튀기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감수하고도 맡겼는데 망한 경우에 고객들의 눈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져 있고 여러분들 프리랜서, 개인 프리랜서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설득을 하기가 정말 힘든데 그래서 솔직히 처음부터 막 몇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1년에 한 프로젝트에서 그냥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일단 몇십만 원짜리 알바처럼, 알바처럼 하는 몇십만 원짜리 일 하다가 이제 몇백만 원짜리 일 하다가, 그리고 일한 것들은 차곡차곡 다 포트폴리오처럼 정리해 두시고 회사에 그 이력서 내듯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다음 고객과의 협상을 할 때 소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몇천만 원짜리. 근데 몇천만 원짜리는 솔직히 프리랜서 팀을 꾸리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우셔야 될 거고, 처음부터 나는 1년에 한 프로젝트만 해서 한 프로젝트로 뭐 5천만 원 받아서 먹고 살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니죠. 근데 몇십만 원짜리 프로젝트, 이거 무슨 대학생들이 과제 알바? 이런 거 해야 몇십만 원 나오는 거 아니냐, 10만 원짜리 프로젝트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십만 원짜리 프로젝트는 보통 그런 것들 있죠. 유지보수들, 간단한 버그 고치고 이런 유지보수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모아서, 그런 것들 이제 여러 업체 모으면, 만약에 50만원짜리 주는 50만원짜리 유지보수 매달 해주기로 한 그런 업체가 5개 있다면 250만원이 한 달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프로젝트들은 여러 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를 할 때 나중에 세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면 세금이 보통 기본적으로 다 공제돼서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프리랜서 하다 보면 이제 연말정산이 아니라 내년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떼는데, 그때 세금이 한 방에 나와요. 원천징수 3.3%로 세금을 떼가긴 하지만 그거는 별로 영향도 없고, 내년 5월에 세금이 한 방에 나오고, 혹시나 개인 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은 세금 계산서 신고 이런 거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데, 개발자분들 처음에 그거 하다가 많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세금 계산서나 세금 신고 이런 거 실수해서 막 가산세 이런 거 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매출, 그러니까 매출만 있고 매입, 경비가 없어가지고 소득공제 받을 게 없어서 진짜 내년 5월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한 몇 달치 월급을 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다가 내가 번 돈, 와 이거 나 한 달에 500만큼 벌었다, 이거 펑펑 써야지 하다가 내년 5월에 낼 세금 없어서 대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 세무적인 부분, 뭐 단순경비율 적용인지 기준경비율 적용인지, 그 다음에 7,500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매출이 그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복식부기 이런 거에서 세무사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만원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나온다. 그래서 프리랜서 하다가 내년에 종합소득세 한번 신고해보고 나서,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그게 다 내게 아니라 환상이었구나, 세금을 계산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결론, 프리랜서 무턱대고 하면 망하고, 실제로 프리랜서 아닐 때 프리랜서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환상적이지 않다, 거의 지옥과 다름없다. 그래서 무조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주변 프리랜서한테 그냥 프리랜서 생활 어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뛰어들 수 있는 게 바로 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